그래도 그리운 날. 글 임선주. 지향하는 곳을 향하는 일이란 늘 아득히 멀어만 보이는 거겠지. 신앙 얘기를 나누던 언니가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릴 때 살던 언덕배기 동네 높은 계단을 이야기했다.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위를 보면 어휴 하다가도 뒤를 보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네 하며 뿌듯했던 기억. 그때를 회상하는 언니는 지금의 우리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계단 얘기가 나오자 언니와 아슴아슴한 그 시절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버지가 하던 인쇄 사업이 어려워지자 우리 가족은 원효로 사가 꼭대기로 이사했다. 다세대 주택의 주인은 안채에 살고 방들을 모두 세를 준 집이었다. 마당 가운데 장독대를 기준으로 둘러가며 7가구 정도 살았던 것 같다. 우리가 이사 가던 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는 한마디씩 했다. 어디서 왔슈? 애들이 다 뽀야네. 전에 살던 동네와는 달리 촘촘히 붙어있는 집에서는 수시로 아이들이 들락거렸다. 나는 많은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좋았다. 자주 마주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 다 친절해서 삼촌이나 이모 같았다. 꼭대기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웃는 얼굴이 사라진 엄마는 너희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면서 애써 밝은 표정으로 바꾸시던 걸 기억한다. 다행히 맞이인 오빠부터 차례차례 공부는 스스로 잘 해냈다. 단칸방이어서 우리는 밤마다 안집 대청마루에 상을 펴놓고 공부했다. 그 모습을 눈여겨본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하던 대청마루로 제 집 아이들을 닭장 밖으로 내몰듯 허이허이 날려 보냈다. 주인집 쌍둥이 자매, 건넌방 오돌이 형제, 우리 남매 등 동네 사람들은 야학당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그 시절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펌프가 있는 집에서 물찌개를 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이 귀한 시절이어서 물 깃는 것은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따로 없는 물전쟁이었다. 어린 여자아이도 물을 받은 물통을 머리에 이고 물처럼 찰랑거리며 걷다가 반은 밖으로 쏟고 반은 온몸을 적셔도 해실해실 웃는 아이에겐 즐거운 물놀이였다. 우리가 사는 집도 꼭대기여서 야간에만 급수를 받을 수 있었다. 수도에 연결된 긴 호스로 장독대에 있는 각 집 물 항아리를 채워주는 일은 밤에 공부하는 우리 담당이었다. 깊은 밤 물이 가득 찬 항아리마다 별꽃이 총총 피어올랐다. 어떤 날은 달도 별 옆에 슬며시 끼어들었다. 동네 어른들 칭찬에 우리는 코끼리가 되어 항아리를 살피면서 눈을 비벼가면서도 즐거웠다. 젊은 엄마는 한창 고우셨던 것 같다. 주인집 여자의 시동생은 맞선 보는 장소에 엄마에게 누님이라 부르며 함께 가달라고 사정했다. 그때 엄마가 한복을 입은 모습은 유독 고와 보였다. 그 일이 있었던 후부터 중요한 자리에 갈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엄마를 앞세웠다. 그런 상황들이 요즘 유행하는 역할 대행이란 것의 시초가 아니었나 싶다. 엄마의 뛰어난 뜨개질 솜씨가 빛을 발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엄마 손에 날개를 단 듯 수출용 아기 옷을 하룻밤새 수북이 떠놓으셨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날 우리 오남매는 엄마가 뜨개질하는 옆에서
이불 속에 발을 집어넣고 동그랗게 둘러앉아 밤늦도록 조잘거려도 누구 하나 먼저 졸지 않았다. 힐끔힐끔 문 쪽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는 쓰러져가는 인쇄소를 살리려고 밤이 늦도록 일하다 오시곤 했다. 집에 들어서실 때마다 아버지의 외투 안쪽이 볼록했다. 기다리던 우리를 보며 아버지는 외투 안에서 누런 봉투에 담은 군고구마나 풀빵 혹은 갓 구워낸 호떡을 꺼내셨다. 그 봉지를 건네실 때의 표정은 정작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서둘러 늦은 저녁상을 차리셨다. 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을 꺼내고 변변치 않은 소찬으로 상을 차리면 아버지는 우리를 빙 둘러보시며 맛있게 저녁을 드셨다. 메밀묵, 찹쌀떡. 그때 저 아랫동네에서 찹쌀떡 장수의 구성진 목소리가 은은하게 이곳까지 올라왔다. 꼭대기에 살다 보니 겨울에 눈이 오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큰일이었다. 길가에 사는 집들은 집 앞에 연탄재를 뿌려놓기도 했지만 오빠가 학교에 가기 위해 캄캄한 새벽에 나서면 온통 눈 덮인 내리막길이었다. 위에서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처럼 멈추지 못하고 오빠는 지그재그로 담벼락을 의지하며 뛰어내려갔다. 엄마는 늘 그 모습을 불안해했다. 아버지의 인쇄소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지 집 건너편 새로 지은 집에서 내어놓은 방 하나를 더 얻어 애들만 사용하게 했다. 우리들 방이 따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창가에서 바깥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기도 우리 방이 있다고 소리치며 자랑하고 싶었다.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내다보는 것도 좋았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나와 남동생은 학교에 가기 위해 1시간 정도 걸어야 했다.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며 성심여고 앞을 지나갈 땐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곤 했다.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것으로 봐선 연습 중인 것 같았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바람결에 다가왔다가는 바람 따라 사라지곤 했다. 나는 피아노 앞에 공주 같은 옷을 입고 피부는 좀 창백한 여리여리한 소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여름 아카시아 꽃향기와 자지러지는 듯한 매미소리와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지금도 어제인 양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나간 세월, 희미한 기억 중에서도 어려웠다던 그 7, 8년간의 추억이 내게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다. 부모님이야 어려우셨겠지만 나는 그분들의 보호막 속에서 한없이 넓은 하늘을 날아다녔다. 정감 넘치는 이웃집 어른들이며 오빠며 언니, 동생들과 유순했던 동네 아이들과 더불어 옛일을 더듬으면 다만 아름다웠고 즐거웠으니 내 생애를 다 털어도 그때만한 어른거림이 또 있던가. 언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볼 때 그런 시절 하나하나가 다 계단이 되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또한 축복이었노라고 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시고 오빠도 갔으니 모든 건 찰나였다. 꿈을 꾼 어느 순간같이. 요즘엔 눈만 감으면 옛 기억들이 떠오른다. 어려웠었거나 행복했었거나 엄마와 언니, 오빠와 동생들과 어우러졌던 그때.
그때는 모두 함께였다. 그래도 그리운 날. 글 임선주.